5월의 훈풍. 박태원 단편소설. 토요일 오후 멋없도록이나 맑게 갠 날이다. 누구나 그대로 집안에 붙박혀 있지 못할 날이다. 볼일도 없건만 공연스레 거리를 휘돌아다니고 싶은 날이다. 철수는 양말을 2켤레 사서 그것을 아무렇게나 양복 주머니에 쳐넣고 화신 상해를 나왔다. 그러나 그곳을 나와서 집으로 밖에는 어데라 갈 곳을 가지지 못한 철수였다. 양말을 살 것이 오늘의 사무였었고 그 사무는 이미 끝났다. 그는 백화점 앞에 가 서서 물끄러미 종로 내거리를 오고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뜻하지 않고 그의 머리에 기순이 생각이 떠올랐다. 우리는 곧잘 뜻하지 않은 때에 뜻하지 않은 사람을 생각하는 일이 있었다. 지금 기순이 생각을 한 철수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15년 전의 5월 서울 수전동 골목 안에 모여노는 아이들 틈에서 13살 먹은 은식이는 가장 자랑스러웠다. 철없는 부러움을 가지고 대하는 아이들에게 향하여 자기가 입은 270 양복을 한껏 뽐낼 수 있었던 은식이었던 까닭이다. 더욱이 우미간에서 보고 온 명금 놀이를 흉내내어 놀 때에 은식이는 언제든 후레데리쿠 백작이 될 수 있었다. 까닭에 그가 골목 안에서 첫손 꼽아 어여쁜 계집아이 순남이가 분장한 기집구레와 손을 맞잡고 사치오 백작의 무리를 피하여 옆골목으로 몸을 숨길 때 로로의 소임을 맡은 만돌이는 입술 위에까지 흘러내린 시퍼런 코를 훌쩍 들이마실 것도 있고 그 어린 양복쟁이의 멋진 뒷모양을 한참이나 멀거니 바라보기조차 하였다. 그날은 그러나 공교롭게 순남이가 어머니를 따라 외갓집으로 나들이를 가고 없었다. 순남이가 없더라도 명금놀이는 하여야만 하였다. 누구를 순남이 대신에 기집구레를 삼을까 하는 것이 잠깐 동안의 문제였다. 복순이, 오키, 갓난이, 여주인공 선거는 쉽사리 결정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자 그때 옆에서 동정만 살피고 있던 기순이가 피선거권도 가지지 못한 어여쁘지 못한 그 계집애가 망설거리며 자청을 하였다. 제가 기집구레가 되면 어떻겠냐고. 그러나 그 신청은 그 즉시 각하되었다. 소년 배우들의 그 중에서 특히 은식이의 의견에 의하면 기집구레의 소임은 무엇보다도 첫째 얼굴이 어여뻐야만 맡을 수 있었다. 기순이 같은 아이가 그 소임을 장원한다는 것은 이를테면 기집구레의 모독이었고 아울러 미의 모독이었다. 그래 은식이는 말하였다. 넙죽이가? 실룩이가? 되지도 못하게 기집구레가 돼보려고? 아서라 넙죽이 실룩이. 넙죽이란 것은 기순이 얼굴이 둥글 넓적해서 이르는 말이고 실룩이라는 것은 걸핏하면 실룩 울기를 잘하는 까닭에 하는 말이다. 다른 때 같으면 그렇게까지 짓궂지 않은 은식이었으나 그 전날 그가 순남이와 단둘이 우미간 앞 외떡 가게에서 모찌를 한 개씩 사 먹었을 때 기순이가 놀렸던 것을 순간에 은식이는 기억에서 찾아내었던 까닭이다. 기순이는 얼굴 전체를 실룩거렸다. 모욕당한 여성의 분노가 역시 그의 두 눈에 있었다. 성난 얼굴이란 누구에게 있어서든
좀 더 보기 싫은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래 은식이는 또 놀렸다. 넙죽이 실룩이 실룩실룩 울어라. 그러나 기순이는 채 울지 않았다. 한없는 굴욕 앞에 울음을 억제하려는 무던한 노력이 가만히 경련하는 그의 입술에 보였다. 돈 한 푼 줄게. 울어라. 실룩이 넙죽이. 그러자 기순이는 벼랑간 소리쳤다. 양복쟁이? 아이놓고 아이놓고.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는 기순이가 대체 아이놓고라는 말은 어디서 배웠는지 알 길 없지만 양복을 입었을 따름으로 아이놓고 소리를 들은 은식이는 왈칵 치밀어 오르는 격렬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뭐? 어쩌고 어째? 은식이는 기순이를 떠다 밀었다. 그러나 기순이는 그 통에 비슬비슬 뒤로 물러났을 뿐이요 넘어지지도 울지도 않았다. 아이놓고 아이놓고. 그리고 기순이는 갑자기 울가망이 되어 몸을 돌쳐 다름질 쳤다. 용서하지 않고 은식이가 뒤를 쫓았다. 안수문장 집 앞에 우물이 하나 있었다. 그 앞에 이르러 등을 떠다밀려 은식이가 팔을 내민 것과 기순이가 앞으로 폭 고꾸라진 것과 같은 순간의 일이었다. 기순이는 기가 나서 울었다. 은식이는 달아날까 하고 생각하였다. 누가 어른이라도 본다면 물론 시비는 가리지도 않고 은식이를 나무랄 게다. 그러나 이 경우에 달아나는 것은 비겁한 행동인 듯 싶었다. 그래 은식이는 좀 더 그곳에 버티고 서 있었다. 그러자 기순이가 우물가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 순간 은식이의 온 몸에 소름이 쭉 끼쳤다. 아마 넘어질 때 우물 전에 모진 돌에다 부딪혔던 게지. 기순이의 이마가 새로 한 일자로 째어지고 피가 자꾸 솟아 흘렀다. 은식이는 겁 집어먹은 눈을 하여가지고 잠깐 동안 그대로 그렇게 서 있었다. 그러다가 다음 순간 은식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집으로 다름질 쳤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허둥지둥 대문에 빗장을 지르고 이리저리 숨을 곳을 찾다가 그는 드디어 뒷간 속으로 들어갔다. 몸이 쉴 사이 없이 떨리고 위 아랫니가 자꾸 마주쳤다. 은식이는 다른 때나 마찬가지로 골목 안에서 아이들 폐의 대장 노릇을 하였다. 그러나 물론 명금놀이는 다시 두 번 안 하였다. 기순이 이마에 완연하게 남아있는 생채기 흔적을 보았을 때 은식이에게는 그러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외삼촌 아주머니가 기순이가 이제 저 생채기 자국 때문에 좋은 데로는 시집을 못 갈 게다 하고 말하였을 때 은식이는 풀이 죽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럼 계집애는 얼굴이 질인데 더구나 이마 한복판에 그렇게 큰 생채기가 났으니 어떡하니. 은식이는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전혀 나의 책임이 아닌가 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때때로 정말 그렇다면 내가 기순이에게도 장가를 들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그 밖에 다른 도리는 없지 않은가? 하고 비장한 생각조차 은식이는 하였다. 얼마 안 있다 기순이네 집은 세문 밖으로 떠나버렸다. 여름에 악바골 물이나 먹으러 가기 외에는 별로 세문턱을 넘을 기회가 은식이에게는 없었다. 또 서로 세문 밖을 자주 드나든다 하더라도 이제는 낯살찬 처녀라 응당 집안에 들어앉았을 기순이와 길에서라도 만날 길은 전혀 없었을 게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순이 생각이 은식이의 머리에서
사라지란 법은 없었다. 이마에다 만들어준 생채기에 대한 책임감 말고도 은식이는 기순이에게 장가를 들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여 보는 것이다. 결코 어여쁘지 못한 기순이의 둥글 넓적한 얼굴이 일종 형언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그의 마음을 끌었다. 그러나 물론 그것들은 아무런 행동으로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은식이는 철수라고 개명을 하고 중학을 마친 다음에 동경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그가 예과를 마치고서 대학 영문학부에 학적을 두던 바로 그 봄에 기순이는 시집을 가고 말았다. 여름에 철수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 끝에 그에게 말하였다. 참 기순이가 시집을 갔지. 기순이가? 어디로요? 철수는 일종 애틋한 감정을 맛보지 않을 수 없었다. 한동리에 사는 사람이라더라. 연초공장에 다닌다지 아마. 나이는 몇 살이게요? 39이라든가 갓 40이라든가. 갓 40요? 기순이는 올해 20밖에 안 되지 않았어요? 얘기를 들으면 후칠하더라. 철수는 문득 기순이의 이마에 죽을 때까지 남아있을 생채기 자국을 생각하고 어째 마음이 선뜩하였다. 혹은 그 까닭에 남의 후추로 밖에는 다른 좋은 혼처가 없었던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 먹을 것은 넉넉한가요? 넉넉할게야 뭐에 있겠니? 연초회사 다니는 사람이. 직공인가요? 아니, 직공은 아니라더라. 그럼 감독인가요? 감독도 아니야. 그러나 남자가 직공이든 감독이든 그런 것은 아무렇든 좋았다. 갓 20살짜리 처녀가 40이나 된 사나이에 후치로 들어갔다는 것이 그의 마음을 적지 않이 불쾌하게 만들어 주었다. 만약 그곳으로 시집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전혀 이마의 생색이 까닭이라면, 그리고 그의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면 여자는 응당 채경을 대할 때마다 자기를 원망할 게다. 그것을 생각하면 철수는 은근히 마음이 아프기조차 하였다. 그리고 그러할 때마다 그는 사실은 기순이가 비록 넉넉지 못한 살림살이 속에서도 자기네들의 행복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기를 굳이 믿으려 들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언제든 실감을 상반하지 않아 철수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여 주었다. 그 기순이 생각을 철수는 바로 지금 종로 내거리에서 한 것이다. 그 뒤로 기순이 소식을 듣지 못하기 이미 4년이다. 기순이는 지금 어쩌고 있을까? 남편은 그저 연초 공장에서 일하고 있을까? 그들은 행복할까? 이러한 생각을 잠깐 하다가 철수는 언제까지든 그곳에 가 그렇게 서서 그따위 생각만을 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날씨가 하도 좋으니 한강으로라도 나갈까 하고 마침 온 전차를 탔다. 그러나 그것은 의주통을 돌아 경성역으로 가는 전차였다. 철수는 10,000원에 가까운 전차 안에서 손잡이에 손을 걸치고 혼자 싱거운 웃음을 웃었다. 그러자 전차가 의주통에 가 닿았을 때 철수는 사람들 틈에 끼어 전차에 오르는 한 여인을 보고 그리로 고개를 돌렸다. 그 아낙네는 3살이나 그 밖에 더 안 된 사내아이를 안고 있었다. 철수는 그가 바로 요전 순간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기순인 것을 알고 희한하게 놀랐다. 그러나 그렇다고 선선히 아른 체를 할 사이는 물론 아니었다. 흘낏 보았으니 물론 장담은 할 수 없는 노릇이나 하얗게 바른 분 덕에
이마의 생채기를 쉽사리 알아낼 수 없었다. 철수는 약간 안도에 가까운 감정을 맛보며 그대로 그곳에가 서 있었다. 아무도 그들 모자를 위하여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젊은 아낙네는 아이를 안은 채 사람들에게 밀려 철수의 옆에까지 왔다. 그러자 전차 창밖에 돌연 벽돌집이 나타났다. 철수는 그것을 보자 저도 모르게 흘낏 옆에 선 어렸을 때의 동물을 돌아보았다. 이제는 한 아이의 어머니인 옛날의 기순이는 자기 곁에 철수가 있는 것도 모르고 한 손에 지켜하는 어린 아들에게 창밖 전매국 공장을 손가락질 하였다. 저게 어디지? 우리 귀남이는 알지? 그러나 귀남이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쉽사리 알아내지를 못하였다. 엄마가 가르쳐줄까? 아빠 계신데. 그제야 귀남이는 갑자기 깨달은 듯이 두 손을 조아라고 내흔들며 소리쳤다. 아빠, 아빠. 철수는 그 소리를 듣자 저도 모르게 사람들을 해치고 차장대로 나와 달려가는 전차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 그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거리를 걸어갔을 때 그의 가슴속에 기쁨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행복이다. 그는 지금 행복이다. 철수는 큰 길을 피하여 골목을 찾아 들었다. 그는 행복이다. 아들 낳고 딸 낳고 까지는 알 수 없어도 그는 행복이다. 이제 분명히 어머니의 기쁨이 그에게 있을 게다. 이런 생각을 하며 그가 그 골목을 왼손편으로 꺾으려 할 때 철수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이키어 지붕 너머로 연초회사 굴뚝을 치어다 보았다. 이윽히 그곳에 서 있다가 철수는 어느 틈엔가 입가에 떠오른 빙그레 웃음을 그대로 띈 채 다시 골목을 걸어 나갔다. 5월의 향기로운 바람은 그 골목 안에도 가득하다.